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깨진다든가 그런 건 아직 안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짚으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어떤 분위기냐? 어제 미국에서 원전 지원법 통과됐죠. 근데 찬성표 보면 압도적으로 하원에서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정당이 바뀌더라도 이 정책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뉴스케일 파워 한 번에 급등했는데 요거 미국장 휴장이 또 됐다 보니까는 올라가다가 멈췄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개장하고서 또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만큼 SMR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기에 주기기를 제작 납품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실제로 첫 번째 원전을 만약에 착공을 시작을 한다면 그럼 훌륭한 레퍼런스가 두산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럼 검증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남들도 여기에 맡길까 말까 하다가도 괜찮네, 맡기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수주 경쟁력으로 계속 올라오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은 결국에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미국에서 거의 수십조 단위로 계속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어느 순간 다 완성이 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SMR은 이렇게 짚는 가운데 이제 대형 원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체코 원전 관련해서 한국이 조금 더 뭐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거를 만약에 따오게 된다면 향후 신규 원전도 굉장히 유리하게 한국이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들 알기 쉽게 평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체코전이 폴란드였잖아요. 근데 당시 영상을 통해서도 기억하실 분들은 있을 텐데 이 정부에서 점수를 매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 한국, 프랑스 이렇게 3파전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점수가 어떻게 매겨졌냐? 평균 점수를 보면은 한국이 제일 높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랑 한국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었고요. 90점대. 이 프랑스만 80점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미국보다 한국이 점수가 조금이라도 더 잘 나왔는데 한국이 떨어지게 된 것이냐.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금융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국가 경쟁력 부분으로 조금 밀어붙인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게 되더라고요. 해서 그래가지고 가장 큰 걸 못 먹었구나.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은 미국이 여기서 탈락했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폴란드가 평가했던 점수가 이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한국이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고 이번에는 그때랑 다르게 금융적으로도 정부에서 밀어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넘어지는 게 덜하지 않을까? 요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대감은 높아지게 될 거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 관련 발표 일정이 임박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주가의 단기 기대감으로 쭉 반등 올 겁니다. 하지만 요거 완벽하게 일정이 끝났다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따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조정이 나오긴 할 거거든요. 기대감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수주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게 될 겁니다. 했을 때 들려오는 내용들, 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웨덴, 터키 등등 마찬가지로 유럽 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구려 중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UAE 같은 이러한 중동 지역들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아주 좋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체코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수십조 단위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들까지 끌고 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물론 그걸 전부 다 두산이 가지고 오는 건 아니지만 가장 돈 되는 주기기를 독점 납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이 후속 뉴스도 좀 구체적으로 보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큰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편하게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 세계 천연가스부터 해서 석유의 가격이 다시 비싼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이 원전 자체가 올라온 이유가 저렴한 전기에 대한 니즈가 커지기 때문인데, 근데 원전 자체를 건설하기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국가들은 화력 발전을 조금 더 환경적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시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동남아 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또 태국 발전소 여기랑
탄소 저감 기술 도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신규 화력 발전소까지 해가지고 건설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소라고 해서 이게 좀 된 기술? 시간이 좀 돼가지고 이젠 주목을 못 받을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수주되는 요거 액수를 보면은 수천억 단위입니다, 기당. 무시할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향후 두산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밑을 받쳐주는 내용들도 많이 괜찮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걸 수급과 차트를 보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수급 같은 경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외국인 1순위, 기관 2순위잖아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계속 매도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거나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 마이너스가 오늘 장 마감하고 봤더니 팍 줄어 있고 빨간불이나 아니면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되고 빠른 시간 내에 빨간불이 몇 번 더 찍히는 모습이 보이시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아 최고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기관까지 같이 돈을 더해주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속도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지라인 어디가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지금 21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11선이 데드크로스 나왔다가 이제 이렇게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타면은 여기에서 힘이 한번 실릴 수 있으니까 이 아래로 안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버티면 조금 더 유지를 하되 그럼 올라가면 어디까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볼린저 밴드 상단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이렇게 눌리는 것처럼 여기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구간이 있으니까 요거 정도는 생각을 해보면 좋고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보통 이 종목은 여기를 돌파하고 이렇게 쭉 치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세가 한번 더 잡힐 수도 있게 될 것이다라고 수산을 바라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추세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 가는 대로 두고 있다가 이탈하면 아 여기가 단기 고점일 수 있겠구나. 매도 타점 잡아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탈하고 제가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무너졌었잖아요. 검증된 패턴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번에도 또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 어디까지가 수월하고 어디부터가 조금 벅차냐 이것도 이제 보도록 하면은 이제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자리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지금 가장 두터운 부분을 돌파하면은 23,500원 여기 아래까지는 되게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부분 가까워지면 본전에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물려있는 개미들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선 좀 부담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빠른 시간 내에 매도 물량을 소화하게 된다면은 돈 써서 더 올리겠다고 소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수급이 괜찮으면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되고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위쪽에 있는 여기 매물대까지 같이 소화해서 돌파하면 그때는 진짜로 여기에 약간 있긴 하지만 조금의 돈으로 쭉쭉쭉쭉 갈 수 있으니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그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손 놓고서 가면 가는구나 하면서 편히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일단 미국의 SMR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유지되는지 보고 체코 쪽도 봐야 된다.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 위주로 계속 보시고 지지라인은 이제 곧 11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여기 아래로 이탈 안 하는 거 보여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중심으로 보되 여기 찍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건 조심. 근데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추세가 한번 더 잡힐 수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구간은 23,500원 가까워지는지 보고 가까워지면은 매도 물량 소화하는지 이번 다시 한번 요거 써가지고 보다가 수급이 괜찮아? 그럼 이어가시는 거고 수급이 안 괜찮아? 그럼 거기서 또 한번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부분들 제가 보는 것들 한 번씩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서울도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해요. 그 전이 가장 더운 거니까 여러분들 이 타이밍만 여러분들이 잘 넘기셨으면 좋겠네요.